최강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난 알아요. 뭐 2세대, X세대, 그 낀 세대, 40대. 저는 X세대인데 40대는 아니라서. 예. 예. 저는 끼고 끼었네. 예. 그러니까 40대를 예. 좀 오늘 주제로 예. 삼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정치권을 포함해서 특히 대선 이후 세대 교체가 계속 토론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세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대가 이 그 86세대. 86세대. 예, 옛날엔 386세대라고 그랬고 이제 예. 나이가 들어서 586세대가 586세대. 됐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세대가 MZ세대잖아요. MZ세대. 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40대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관심을 적게 받은 그런 세대라서 한번 40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예. 이게 첫 번째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그 이 선거 과정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려웠었는데 지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박지원 민주당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86세대 용태론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워낙 선거의 핵심 쟁점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이 86세대 용태론은 이게 이 40대 문제가 직결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 86세대들이 물러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해야 될 사람은 40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상 예. 이제 그 지방선거 뭐 지난 다음에 끝난 예. 다음에 이 40대 역할론이 뭐 이제 여기저기서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두루 고려해서 예. 오늘 좀 40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40대가 그 X세대, 예. 이 X세대의 특징에 관해서는 좀 연구된 게 많죠. 많이 있죠. 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객관적인 통계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40대 현재 규모는 어떻게 될까? 예. 상당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올해를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1973년에서 8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40대인데 이 인구 추계 기준으로 800만 명이 넘더라고요. 809만 명. 그리고 예, 전체 인구의 16%에 가깝습니다. 다 유권자잖아요. 예, 유권자하고 뭐 사실 가장 강력한 진보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X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 40대가 20대는 X세대라고 불렸잖아요. 그랬죠. 예, 예. 예. 요즘 것들의 원조입니다. 40대가. 요즘 것들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예. 이 X세대란 말은 예. 캐나다 출신 작가인데요. 더글래스 쿠플랜드가 예. 그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소설 제목이 X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1980년대 후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는 그 앞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냉전 세대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냉전 세대 뒤를 이어서 우리가 1968년 그때 이제 학생운동, 사회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들을 이제 68세대라고 68 얘기하는데 예. 12세대하고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 냉전 세대나 12세대하고는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왜 X냐고 하면 뭐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정체를 알 수 그렇죠. 없다. 얘들 뭐지? 뭐 이래서 그래서 X야. X세대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권위적이고 예. 그다음에 소비 문화에 익숙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을 중시한 세대로 평가됐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저는 X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X세대를 예. 낀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낀 세대의 특징이 저는 그대로 요즘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그 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6세대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뒤에는 예. 지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앞과 뒤가 이제 다 막혀 있다. 예, 그래서 아주 끼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낀 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등장한 첫 개인주의 세대,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사실은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제 2012년에 그 서울대 강원택 교수하고 중앙대 장훈 교수하고 이화여대 박인희 교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예.
그 탈냉전사의 그 인식이란 책을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명한 책입니다. 예, 그 책에서 이제 제가 현재 예. 40대를 우리나라의 첫 개인주의 세대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게. 까닭은 예. 우리가 이제 이 6070년대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통 산업화 세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신 독재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신 독재부터 이제 이 그 1980년대 후반까지 활동했던 세대들을 이제 우리가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9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녔던 이들은 좀 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세대라고 당시 그때 불렀는데.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압구정 뭐 이렇게 나왔던 때가 이 세대거든요. 예, 바로 예. 이제 그 아까 나나라요의 예, 그 저기 나나라요. 예, 서태지 세대이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저는 그 이 개인주의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이 자신의 뭐 독자적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첫 번째 개인주의 세대다라고 그때 과감하게 한번 규정을 지어 봤습니다. 근데 예. 비슷하게 사회학자 울리에 백도 이 세대를 자유의 아이들이다. 예, 자유의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냉전 세대와 68 세대와는 다른. 다른.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들의 특징은 자본주의 문화에 되게 익숙한. 세대이고 이 자유의 아이들의 경우는 신자유주의하고도 어울리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 속성이 하나는 경쟁에 친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 생각이나 감성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그렇죠. 조직보다는 개인의 맞습니다. 방점을 훨씬.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현상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뭐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면 노무현 현상. 그렇죠. 그건 현상이었죠. 분명. 그렇죠. 현상이죠. 예, 예. 그리고 예. 안철수 현상. 이것도 분명히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아무에게나 사실 이게 현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서태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90년대 초반 사실 서태지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태지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런 세대가 이제 막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이죠. 예, 이게 지금 현재 40대의 저는 역사적 기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구적으로는 탈냉전이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 이전에 냉전 시대하고는 아주 달랐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민주화 시대가 막 열렸고 사실 경제적 풍요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좋았던 어떤 그런 시기였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이들이 나타났는데 좀 뭐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제 바로 외환위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희생된 세대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74년생들 정도부터 이제 타격을 크게 입었죠. 군대 갔다 와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취업난 때문에 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이 문제되기 시작한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40대가 그토록 진보적인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원래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보다 진보에 친화적입니다. 예. 그 까닭은 개인주의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유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리버럴들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이에요. 이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적 특수성인데 외환위기가 어떤 그런 이들의 삶에서 이 매우 중요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럼 외환위기를 일으켰느냐. 예. 그건 바로 보수적인 정부가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그런 세대 경험이 예, 그래서 본인들 제가 사회 진출할 때 그 즈음에 나타나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진보가 무능할 수도 있고 보수가 무능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예. 제가 보기에 강력한 세대가 바로 이 40대입니다. 왜냐하면 예. 실질적으로 자기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렇죠. 예, 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이 40대가 됐고요. 40대 중후반까지 됐단 말이죠. 네, 예. 이 사람들은 보수화가 안 됩니까? 저는 그건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86세대가 이제 한국에서 대표적인 진보 세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 50대 중후반 분들 보면 많이 보수화됐습니다. 이건 예. 이제 저희 사회학에서는 연령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이 40대도 그러니까 이 X세대도 언젠가는 보수화될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국의 경험들을 보면은요. 현재 이 서구 여러 나라나 이웃 같은 경우 보면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50대 60대들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현재 40대는 이 진보적 정체성이 워낙 강하고 제가 보기에 이게 정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주의라고 하는 좀 철학적 차원까지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진보적인 첫 고령 세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60세 이상에서 진보적인 첫 고령 세대 그 현상도 참 재밌겠네요. 예. 근데 이런 어떤 세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 세대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계층이나 계급 이야기가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늘 이제 저희 그 학계 내에서는 네. 사실 이 세대론이 그렇게 크게 이 널리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네. 그 까닭은 이제 세대 안에 계급, 이념, 젠더 등 여러 가지 이제 균열들이 있고요. 이 변수들이 세대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저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 과정 속에서 세대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세대 문화 차이도 있고요. 세대 갈등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예. 세대 정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세대라고 하는 변수가 갈수록 좀 중요해지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서 좀 약간 상업적으로 부추기는 측면이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세대 변수가 여전히 유효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0대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상을 좀 달리하자면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아, 브릿지의 역할. 그다음에 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 아, 좋네. 그리고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 점에서 40대에게 부여된 제가 이제 사회학 이 연구자라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좀 역사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을 포함한 갈등에서 이런 교량적 포용적 통합적 리더십을 거의 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40대가 이러한 어떤 그런 역할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586 세대와 지금 MZ 세대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다리를 지을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바로 40대라고 할 수 있죠. 문화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하는. 그래서 좀 40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이기는 세대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86세대가 전 86세대도 아니라 그 이전 세대지만 좀 의자를 양보해서 40대들이 좀 그 의자에 앉아서 좀 우리 사회를 좀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 시사 X세대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 최지영님 요즘 것들 소리 좀 들었네요. 이런 뿌듯한 심정이신 것 같고요. 양성근님은 제가 딱 그 X세대, 1474님, 김호기 교수님 제가 속한 낀 세대, X세대,
교량 세대, 다리 세대, 브릿지 세대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완전 공감한다고 1474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